애쓰다 지친 나를 위해 서덕 지음. 쓸모있는 인간이 되려 애썼다. 나 자신을 쓸모없는 인간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사랑받기 위해 좋은 태도를 연습하고 인정받기 위해 열심히 일할수록 나는 나와 멀어지고 있었다. 다 그만두고 쓸모없는 생활을 한다. 쓸모없는 시간을 보내며 그저 몸의 소리를 듣는다. 어느 일요일이었다. 저녁에 아이디어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고 나는 당연히 낮부터 출근을 했다. 아이디어 말고 불길한 상상만 커졌다. 좁고 어두운 방에 홀로 갇힌 내가 떠올랐고 쓸모가 없어져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할 때가 상상되었다. 그냥 죽어버릴까 하는 생각으로 이어졌다. 상상들이 이어지며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호흡이 가파졌다. 손발이 차가워지더니 현기증이 나서 무릎에 힘이 풀렸다. 안면이 저리다가 마비되어 얼굴 근육을 움직일 수 없었고 말이 나오지 않았다. 손발이 덜덜 떨려 제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다. 내 몸이 내 통제를 벗어나 제멋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공황 발작이었다. 많은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나는 불안과 혼란에 조금 익숙해졌고 겨우 나를 바라볼 수 있었다. 내 안에 다른 내가 있었다. 내 의지에 저항하는 나 B였다. 나 A는 조급해서 학식스와 초코바로 끼니를 때우고 계속 일을 한다. 나 B는 며칠 전부터 계속된 야근에 짜증이 가득한 상태다. 나 A는 나를 움직여서 계속 모니터 앞에 앉게 하지만 나 B는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서 나를 휴대폰만 보도록 움직인다. 나 A와 나 B의 갈등으로 인해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쉬는 것도 아니고 이도저도 아닌 상태이다. 그렇게 시간만 보내다 보면 나 A는 절박해서 어쩔 줄을 모른다. 나 A는 절박하기만 해서 나를 한계치로 밀어붙인다. 견디지 못한 나 B는 파업을 일으킨다. 소소하게는 집중하지 않고 딴짓하는 형태로, 크게는 몸의 주도권을 빼앗는 공황이란 형태로. 당황스러웠다. 나는 나를 잘 통제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사람들 앞에서 감정을 많이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고, 감정이 흔들리기보다는 눈앞에 당면한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착각이었다. 나는 나를 온전하게 통제하여 다루는 게 아니라 나를 억누르고 있었다. 억눌리다 못한 나 B는 터져나왔다. 의도가 있는 행동이 아니다. 복잡한 생각에서 잠시 쉬어가기 위함이 아니고 피로한 심신을 달래려 함이 아니라 아무 쓸모도 없는 멍때리기이다. 진짜 휴식이다. 나는 쓸모있는 인간이 되기 위해 스스로를 다그쳐왔다. 나는 광고회사의 카피라이터였고 쓸모있는 아이디어를 내서 쓸모있는 인간이 되려 했다. 절박하여 다른 것들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사물 하나를 오래 집중해서 보면 주변이 뿌옇게 흐려지듯이 절박하고 절박하여 업무도 생활도 제대로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제대로 쉬지도 못했다. 심해에 있었어도 쓸모를 생각하기만 했다. 생산적인 취미 따위를 하며 쉬었고 인간관계를 위해 사람을 만나며 쉬었다. 마냥 쉬더라도 그 쉼에는 명분이 있었다. 백수가 되어서 다 내려놓고 쉬자고 마음 먹었어도 나는 불안하여 여전히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계획대로 하지 않고 있는 나를 보며 자괴감에 빠지고
또 나를 싫어하여 보채고 있었다. 계획을 다 뒤엎었다. 쓸모있는 인간이 되려 애쓰는 짓을 그만두고 쓸모없는 생활을 해보기로 마음을 다졌다. 굳이 계획이라면 어깨가 뭉칠 정도의 행동이나 마음씀을 하지 않기로 한다. 아니, 마음도 다잡지 않기로 했다. 하고 싶은 것은 마음껏 하되 해야 하는 것은 최대한 미루기로 마음먹었다.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생기기 전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한다. 등 따숩고 배부르면 행복할 수 있기를.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아도 시간이 아깝지 않을 수 있기를. 불안이 심을 좀먹지 않기를. 심이 결과적으로는 쓸모가 있는 행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나에게 필요한 건 쓸모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다. 그저 심을 그 자체로 즐기는 것이다. 말랑말랑한 어깨를 하고 느슨한 마음을 하고 최대한 시간을 무의미하게 빨래를 오래도록 바라보던 그녀처럼. 한때 교통사고가 나길 간절히 바란 적이 있다. 과거에 회사 생활을 할 적에는 밤늦게 야근하는 경우가 잦았는데 새벽 서너 시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길에 사고가 나는 상상을 하곤 했다. 언젠가 또래 동료와 술을 마시며 이 이야기를 하자 그가 말했다. 나도 그런 적 많아. 친한 선배에게 이 이야기를 하자 그가 말했다. 지금 내 마음이 그 마음이다. 그 이후에 회사에서 공황 발작이 일어났다. 연차를 써다 쉬다 돌아왔고 그 사이에 회사에 소문이 돌아 죄다 내 상태를 알고 있었다. 괜찮아요? 공항 왔다면서요? 저도 공항인데. 복도에서 마주친 옆 팀 동료도 말을 걸었다. 저도 공항 때문에 이전 회사 그만뒀어요. 며칠 후 이전 회사 동료에게서 전화가 왔다. 오빠, 공항이라며 괜찮아? 나도 요새 스트레스 때문에 안면마비 왔었어.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난 어깨 친구도 말을 했다. 나도 광고주 때문에 미치겠다. 바지 뒷주머니에 항상 검은 봉지를 챙겨 다녀. 언제 공항이 또 올지 몰라서. 아프고 보니 아픈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 나만 유달리 아픈 게 아니었다. 다들 괴로움을 품은 채 살아가고 있었다. 위안이 되었으나 한편으로는 서글프기도 했다. 빈곤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를 보거나 외국으로 자원활동을 다녀온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참 행복한 거지. 보고 있으면 내 삶에 감사해지더라. 나는 그 말이 참 무례하다고 생각한다. 상대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과 견주어서 위안으로 삼는 마음, 타인의 아픔을 있는 그대로 보려 하지 않고 자신의 비교급으로만 생각하는 태도, 나의 태도도 그러했을 것이다. 누군가와 비교하며 나의 아픔을 비하하는 마음. 다만 나는 위안 대신 자학을 얻었을 뿐이다. 고통을 비교하는 태도를 이제 겨우 그만둔다. 누군가의 아픔은 그 누군가에게 있어 가장 큰 아픔이고 나의 아픔은 나에게 있어 가장 큰 아픔임을 생각하는 것이다. 나의 아픔을 내가 돌보고자 애쓰고 타인의 아픔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 자기 객관화라는 말에 휘둘려 세상과 나를 비교하는 짓을 그만두고 각자의 주관적인 아픔을 존중한다. 그만큼 나의 아픔을 존중한다. 나의 아픔을 나만의 것으로 생각하고 나서야 나는 회사 동료들의 아픔을 다시 생각할 수 있었다. 저마다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지만 저마다 최대치의 아픔을 견뎌내며 사는 사람들, 그들의 인내에 응원을 보내고 나의 멈춰섬에 응원을 보낸다. 나의 길은 인정의 길이었다.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나를 칭찬해주는 무언가를 계속 따라다녔다. 나는 칭찬을 굶주렸다. 대단한 사람이고 싶었고 칭찬은 나의 대단함을 입증해주는 방법이었다. 그리고 남에게 인정받는 대단한 사람이길 바라면서도 대단한 사람이길 바라는 내 마음을 몰랐다. 칭찬이 나를 어떻게 조종하는지 모르는 채 나는 인정과 칭찬에 중독되어 갔다. 지난날의 칭찬 중독은 무엇이었을까? 남에게 칭찬을 받고 싶어서 안달이 난 상태이다. 칭찬이 없으면 스스로 버틸 수 없는 인간이 되어버린 것이다. 스스로를 초라하다고 여기고 있기에 남의 칭찬으로 스스로의 초라함을 부정한다. 남들이 그러하듯 나는 불완전한 인간이고 칭찬으로 나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을 완전히 끊을 수는 없다. 칭찬의 양이 널뛰는 게 문제다. 나의 혈중 칭찬 농도를 적정성으로 맞춰야 한다. 밖에서 아무리 칭찬을 받아봤자 부족할 수밖에 없다. 밖에서 칭찬을 바라는 한 나는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기 위해 계속 내 스스로를 학대해야만 한다. 그래서 나는 내 스스로를 칭찬한다. 우쭈쭈쭈, 더가 잘한다, 잘했어. 설거지를 제때 끝내놓은 나를 칭찬하고 고양이와 하루 30분 놀아주는 나를 칭찬한다. 수건을 결대로 맞춰 정리하는 나를 칭찬하고 매일매일 수영장에 가는 나를 칭찬한다. 업무 칭찬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칭찬의 종류를 다양하게 넓힌다. 멋진 나를 보여주는 것을 줄이고 솔직한 나를 드러내려 노력한다. 있는 그대로의 나, 내 욕망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나, 스스로의 인정 욕구에 대해 이해하고 그 욕구를 적정한 선에서 충족시켜주려 노력하는 나, 그런 나를 바라며 오늘도 나는 나를 칭찬한다. 회사를 그만둔 나는 나를 규정하는 말을 찾아다녔고 규정하는 말에 안도했다. 의사에게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을 진단받고서 우울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편했다. 규정으로 인해 나는 회사의 누군가에게 우울증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회사에 우울해서 힘들어요, 조퇴하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한다고 그 말을 이해해 줄 리 없다. 구구절절한 나의 상황을 얘기하고 나면 너만 그런 거 아니라는 말로 상황은 마무리될 것이다. 우울증이라는 규정이 있고서야 나는 나의 아픔을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나의 몸은 민감한데 나의 정신이 둔감하다. 찬바람이 불면 몸은 삽시간에 반응하여 으슬으슬해지는데 머리는 몸의 감각을 느끼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다가 사달이 난다. 몸의 으슬으슬함을 느끼더라도 나는 내 감각을 의심한다. 컨디션이 안 좋은데 어제 잠을 못 자서 그런가? 회의가 지지부진해서 기분이 나빠서 그런가? 나의 탓인가? 그렇게 너절한 의심으로 몸의 감각을 그냥 지나치다 보면 감기는 세력을 키워 콧물과 기침을 바라고 그제야 나는 깨닫는다. 아, 그게 감기였구나. 며칠째 새벽 3시에 퇴근하는 상황인데 팀장이 욕심을 내어 또 일을 받아오면 나는 반사적으로 얼굴이 찡그리고 짜증나.
라고 나재기 혼자 말하고 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짜증이었을까? 틀린 말은 아니지만 표면적인 짜증 이면에는 많은 감정이 있었다. 많은 일로 인한 피로감, 팀원들 생각 않고 일을 계속 받는 팀장에 대한 서운함, 앞으로 쉼없이 일해야 하는 일주일에 대한 압박감, 익숙하지 않은 건을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등 여러 감정들이 뒤엉켜 있었다. 그런데 나는 그 많은 감정들을 느끼지 못하고 단지 표면적인 짜증만을 느끼고 있었다. 정말이지 둔했다.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의심하고 의심하다 보니 내 감정을 제대로 느낄 수가 없었다. 내가 나를 믿지 않아 그러했으리라. 나 자신의 판단을 믿지 못하고 나 자신의 감각을 믿지 못했으니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며 살다 보니 더 그러했을 것이다. 나의 괴로움을 주절주절 얘기해 보아도 말이 길어질수록 나의 괴로움은 하찮아진다. 나의 빈약한 표현력 때문이겠지만 나의 감정은 별것 아닌 게 되어버린다. 버려졌던 감정에 하나씩 이름을 붙여본다. 과거를 살피며 하나하나 기억들을 떠올려 본다. 대부분 부정적인 기억이다.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도 옮겨 적어본다. 감정의 해부학이라 할 수 있을까? 일상 속에서 의식적으로 감각과 감정을 느껴본다. 음식을 씹을 때 혀의 감각을 느껴보고 바람이 뺨에 닿을 때의 감촉을 생각하고 느껴본다. 순간 감정이 올라오면 그 감정을 그대로 느끼려고 애쓴다. 화를 그저 화로, 슬픔을 그저 슬픔으로, 즐거움을 그저 즐거움으로 보도록 노력한다. 생각은 자동적으로 의심으로 흐른다. 그 흐름을 의식적으로 막고 순간의 감각만 온전히 느끼려 보러 노력한다. 감정들을 그대로 놔두고 나는 다만 바라본다. 의심과 생각을 덜어내고 감각과 나의 거리를 좁혀본다. 오래 쉬며 회사에서 쌓인 괴로움이 조금씩 씻겨나가자 나에 대한 물음이 생겼다. 나는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꼭 참고만 살았을까? 사회생활의 괴로움은 너나 없이 똑같다. 누구나 자신의 일이 가장 고되고 버겁다. 하지만 괴로움에 대처하는 방법은 제각각이다. 나는 왜 코 꿰인 소처럼 버티기만 했을까? 남들은 적절히 조절해가며 자신을 잘 지키며 잘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왜 그랬을까? 애써 문제를 찾으려는 마음을 버리고 쉬었다. 마음을 다독이고 싶다는 마음마저 포기하고 오래도록 나는 쉬었다. 오래도록 쌓인 마음의 괴로움을 한 번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매주 했던 심리 상담 역시 그러했다. 현재의 감정과 어릴 적 감정에 대해 종종 말하지만 상담으로 모든 것을 단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 서울대에 오는 녀석들은 고등학교 때까지 하나같이 똑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고등학교 동창들은 후에 그를 기억할 때, 아, 그 공부 잘하는 애? 라고 떠올린다. 그들의 정체성은 공부로 규정된다. 서울대학교에 들어오고 나서야 그들은 공부 잘하는 애에서 해방이 된다. 다들 공부 잘하는 애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그들의 개성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노래를 멋들어지게 부르는 애, 덕후 기질이 충만한 애, 꾸미는 걸 좋아하는 애, 금방 사랑에 빠지는 애, 삐딱한 애, 웃기는 애, 그네진 애, 지질한 애 등등. 그때부터 그들은 비로소 자신이 된다. 서울대생들은 서울대에서 새로운 자신을 찾아가되 과거의 자신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는다. 그동안 쌓여있던 과거의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가운데 새로운 개성이 차곡차곡 쌓이고 빛난다. 다시 나를 바라본다. 내가 회피하고자 하는 과거의 기억들을 살펴본다. 과거의 나를 받아들이고 나서야 그제서야 나는 시작되었다. 이제서라도 나를 아끼기 시작한다. 몸을 움직이는 즐거움을 새기고 밥을 짓고 일상을 영위하는 즐거움을 새기고 멍하니 쉬는 즐거움을 새긴다. 오랜 시간 단련된 우울과 불안은 힘이 세서 한순간에 뿌리 뽑을 수 없다. 오랜 시간 쌓여온 마음의 습관 때문에 나는 행복이 오며 불편하고 우울하고 불안할 때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 그 불편한 행복이 편안해지려면 하루 이틀에 될 일이 아니다. 차곡차곡 즐거움을 쌓아가며 차곡차곡 나를 아끼며 행동으로 말한다. 나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계속 반복한다.